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작권법 실전 GS 강의고요. 좀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사이클을 다 돌고 있다 보니까 좀 익숙한 분도 계시고 좀 새로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한결이고요. 저는 이제 49회 관리사 시험 붙었었고, 저 때는 사실은 저는 원래는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는 연력학 한번 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기학 그 다음 했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 유기학으로 시험을 붙었었고, 저 때는 패스 페일이 아니었어가지고 사실은 저작권을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시간이 바뀌면서 저작권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업무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걸 계속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건 제 이메일이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은 이메일로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 GS 강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저도 좀 느껴지고, 올해는 제가 강의를 이제 연초부터 좀 쉬지 않고 쭉 거의 안 쉬고 쭉 했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빨리 가셨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법 이거 문제를 일단 풀기 전에 일단 요번 이 6월 달에 문제 저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이미 아마 5월에 이미 진행을 했는데 5월에 진행했던 거랑 사실 유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최대한 좀 기본에 가까운, 그리고 메인 스트림에 있는 걸 쓸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이제 조금 중요한 판례들이라든지 이런 거 알면 뭔가 플러스로 여러분이 더 쓰실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이럴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5월 달이랑 생각했을 때 문제가 막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르지는 않은데, 이번에 아마 푸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5월 같은 경우는 1, 2회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를 제가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1회부터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더 최대한 기출에 좀 더 가깝게, 그러니까 5월 달 거에 이제 3, 4회 정도의 난이도로 그냥 쭉 이어가도록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이 막 엄청 여유롭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면서 문제를 냈는데, 실제로 만약에 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제안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언제든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저도 이제 보통 이 문제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사실 이제 또 다음 주 강의하기 전까지 조금씩 계속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이제 여러분께 좀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뭐 그 외에도 뭔가 더 필요한 거나 아니면 좀 이런 건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또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원래는 제가 요거를 저번에는 이제 2회차 때 했는데 요거를 한 번 정도 미리 1회차부터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저작권법은 여러분이 시간 투입을 최대한 적게 하셔야 됩니다. 적게 하시는데 거기서 무조건 패스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게 했는데 패스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가장 저작권법에서 결국에 나올 것들, 여러분이 한번 기출을 짝짝짝 보시다 보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꽤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의 답안을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실제 해보시면은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쟁점이 조금 살짝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진짜 최신에 나온 판례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자주 보지 않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6월이니까 6월부터는 정말로 법조문을, 저는 저작권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부터는 적어도 특허든 상표든 특히 저작권 같은 경우는 판례보다도 여러분이 판례 아무것도 다 못 써도 법조문만 잘 쓰실 수 있으면 저는 패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법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뭐 신탁업자라든지 저작권 그 관리 신탁이나 정말 안 나올 거, 그런 절들은 빼고 법조문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많이 실수하셨던 것들을 하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적용 같은 게 그 30조가 준용이 안 돼요.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법조문에 100조 넘어서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법조문을 미리미리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지 않으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사실 그게 생각보다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조문을 계속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혹은 뭐 요런 거는 또 조항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자주 보시고 또 그걸 한 번씩 그냥 머릿속으로 아, 어떤 식으로 난 쓰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리마인딩을 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법조문을 빨리빨리 보실 수 있어야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스크리닝을 법조문을 저는 꼭 보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저작권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물론 이제 저작권법이 1조부터 해서 조문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에 문제를 푼다는 거는 수험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작권의 침해, 요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전부 다 게임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을 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이 있어야 됩니다. 유효한 저작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일단 처음 먼저 발생하는 거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 대상인가, 그게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국에는 여기서 맨 처음 나오는 중요한 판례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첫 번째가 창작성이죠. 창작성에 결국엔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판례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 같이 많이 이용이 되죠. 창작성이 표현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국엔 저작권의 종류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만약에 어떤 침해를 묻는다고 하면은 이 저작물성에 대해서 대부분은 적어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저작물성이 문제가 너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점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짧게 치고 넘어가는데, 이때 짧게 치고 넘어갈 때 이런 건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여러 가지 뭐 게임 저작물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특정하기 어려운 걸 빼고는 대부분은 저작권법상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 그게 어문이든 뭐 영상이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해주시고 가시면은 훨씬 답안지가 좀 뭔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뭔가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문이었고요. 어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중요한 판례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없지만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그럴 때 포괄적, 비문헌적 표현 이런 걸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판례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했습니다. 멜로디, 리듬, 화성이 이 판단 요소가 되는 이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극이 있는데, 연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요거가 보통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합 저작물로서 할 얘기들이 많겠죠. 그리고 미술은 사실은 이 미술 저작물 자체가 나오는 것보다도 응용미술 저작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용미술 저작물의 요건이 있죠. 그 요건에 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복제 가능성과 분리 가능성을 많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뭡니까? 미술 같은 경우는 특유의 제한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그 파노라마권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할 건 없지만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응용미술 저작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저작권법상 이 창작성의 그 판단이 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복제, 이걸 만약에 건축물을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세워버렸을 때 그것도 복제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 음악이랑 비슷하게 이것도 판례가 요건을 정확하게 두고 있죠. 촬영의 대상, 그리고 방법, 그리고 현상. 그래서 사진 저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화 특례, 그 부분을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법조문을. 그리고 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축이랑 비슷하죠.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서체 도안은 안 되고